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를 위해 찾아와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작년에 비해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졌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 때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 적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몸에서는 조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육은 일반적으로 25세부터 매년 1-2%씩 감소하기 시작해 70대가 되면 20세의 절반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근육량은 70세 이전엔 10년마다 8%씩 감소하지만 70세 이후엔 15%씩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그냥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근감소증이 진행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낙상 위험이 증가하며 심지어 치매 위험까지 높아집니다. 85세 이상 노인 중 절반 이하만이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문가들은 이러한 실태의 주요 원인을 근육감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5가지 음식만 제대로 드셔도 30일 만에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잠깐 영상을 끄기 전에 간단한 셀프 체크를 해보세요. 첫째, 의자에서 일어날 때 팔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일어나실 수 있나요? 둘째, 2kg짜리 쌀포대를 들어 올릴 수 있나요? 셋째, 계단을 10개 이상 연속으로 오를 수 있나요? 만약 이 중 하나라도 어렵다면 지금 당장 행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고기나 계란이 아닌 다른 음식일까요? 사실 시니어들에게 가장 시급한 영양 문제는 단백질 섭취 부족입니다. 우리나라 60세 이상 2명 중 1명 이상은 하루 권장량 이하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많은 시니어분들이 고기나 계란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더 효과적이고 소화하기 쉬운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30년간 임상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왔고 베스트셀러 건강서적 6권을 집필한 의학 박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내용은 모두 최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과학적 근거가 있는 정보임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족, 지인들과 꼭 공유하셔야 할 소중한 정보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미리 눌러주시면 더욱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지난달 제게 찾아오신 72세 박 할머님 이야기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할머님은 요즘 다리에 힘이 없어서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다며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심각한 근감소증이었고, 놀랍게도 하루 단백질 섭취량이 고작 25g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권장량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었죠. 그런데 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이 더 필요할까요? 대한노인병학회에 따르면 노인의 체중 1kg당 1.2g의 단백질 섭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일반 성인보다 많은 양이지만 실제 노인의 하루 단백질 섭취량을 조사한 결과 권장량보다 적게 섭취하고 계십니다. 이는 단순한 수치가 아닙니다. 60세 이상 기준으로 남성은 하루 60g, 여성은 50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몸무게가 60kg인 분이라면 하루에 72g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근감소증의 악순환 구조를 이해해 보겠습니다. 첫 단계에서는 근육량이 서서히 감소합니다. 이때는 별다른 증상을 느끼지 못하죠.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근력이 약해지면서 일상 활동량이 줄어듭니다. 계단 오르기, 무거운 물건 들기가 힘들어지죠. 세 번째 단계에서는 활동량 감소로 인해 식욕이 떨어지고 단백질 섭취량이 더욱 줄어듭니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영양 부족으로 근육 분해가 가속화되고 결국 거동이 어려워집니다. 이탈리아 브레아 대학의 엔조 니졸리 교수는 55세부터 단백질 보충제를 날마다 먹으면 노년을 더 건강하게 보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단백질이 심장마비, 폐질환, 당뇨병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장기적 영향은 더욱 심각합니다. 근감소증 진단을 받으면 근감소성 비만, 대사증후군성 근감소 등 마른 비만, 대사증후군 발생 위험이 커집니다. 단순히 근육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통계를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2013에서 201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1일 에너지 필요 추정량 기준 미만으로 섭취하는 노인이 전체의 63.8%로 나타났으며, 이는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들의 영양 상태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고기, 계란 말고도 충분한 단백질을 공급해 줄 수 있는 5가지 음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두부와 콩류입니다. 두부와 콩류는 식물성 단백질의 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두부 한 모에는 24g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하루 권장량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인이 흔히 먹는 서리태에는 100g당 24g, 렌즈콩으로도 불리는 렌틸콩에는 27g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콩의 특별한 점은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많아 중년기 여성에게 더없이 중요한 곡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소플라본은 항산화 작용과 심혈관 질환, 대사증후군,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가임기 여성의 생리불순이나 중년 여성의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 활용법과 조리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두부는 아침에 두부조림으로 드시거나 점심에는 두부찌개로, 저녁에는 마파두부나 두부 스테이크로 드실 수 있습니다. 특히 연두부는 소화가 잘 되어 위가 약한 분들께 추천합니다. 콩류는 밥에 넣어 잡곡밥으로 드시거나 콩나물국, 된장찌개로 활용하세요. 삶은 콩을 냉장고에 보관해 두고 샐러드에 넣어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신부전증이 있으신 분들은 단백질 섭취량을 조절해야 하므로 의사와 상담 후 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견과류는 작지만 강한 단백질 보고입니다. 땅콩의 단백질 함량은 100g당 25.8g이며 아몬드는 21.26g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견과류의 일종인 피스타치오 1회 섭취량 28g엔 6g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견과류의 놀라운 점은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이, 셀레늄 같은 항산화 물질이 함유되어 있고 우리 몸에 있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지방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견과류를 규칙적으로 먹으면 심장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섭취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는 요거트에 견과류 한 줌을 넣어 드세요. 점심 후 간식으로는 아몬드 10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저녁에는 호두를 우유에 갈아서 호두죽으로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영양도 풍부합니다. 경제성 면에서도 탁월합니다. 견과류는 장기 보관이 가능하고 소량으로도 충분한 단백질을 공급받을 수 있어 경제적입니다. 주의사항으로는 견과류 자체는 열량이 높지 않지만 종류에 따라 100g당 600칼로리를 넘는 것도 있어 소화 흡수가 잘 안 돼 설사와 비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루 한 줌 정도가 적당합니다. 세 번째, 우유와 유제품입니다. 우유와 유제품은 완전 단백질의 대표라 할 수 있습니다. 우유는 인체에 필요한 거의 모든 영양소를 가진 유일한 음식입니다. 우유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 9개 전부가 인체에 필요한 비율로 들어있어서 완전한 단백질입니다. 우유 201팩에는 7g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하루 3팩만 드셔도 21g의 양질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청 단백질의 효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유청 단백질의 풍부한 아미노산인 류신이 나이가 들면서 근육과 근력이 함께 줄어드는 노인의 근육 단백질 합성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용적 활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침에는 시리얼과 함께 우유 1컵, 점심 후에는 요거트 1개, 저녁에는 치즈 2장 정도가 적당합니다. 특히 그리스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보다 단백질 함량이 2배 정도 높습니다. 유당불내증이 있으신 분들은 락토프리 우유나 발효 유제품인 요거트, 치즈를 선택하세요. 유당 문제는 우유량을 하루 약 200ml로 적당히 마신다면 문제가 적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등푸른 생선인데요. 등푸른 생선은 오메가3와 단백질의 완벽 조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삼치 100g엔 단백질이 23.6g 들어 있습니다. 꽁치는 23.3g, 고등어는 22.6g, 연어는 20.6g으로 단백질 보충을 위해 운동 전문가들이 선호하는 닭가슴살 22.97g과 비교해도 만만치 않은 양입니다. 더욱 좋은 점은 생선은 닭가슴살보다 맛이 더 좋다는 점입니다. 퍽퍽한 고기를 억지로 먹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큰 장점이죠. 고등어는 혈액, 혈관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인 EPA가 어류 중에서 가장 많은데요. LDL 콜레스테롤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 짜지 않게 조리하면 고지혈증, 동맥경화, 심내혈관 질환 예방에 기여합니다. 조리법과 섭취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등어는 구이나 조림으로 드시되 소금 간을 적게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연어는 회로 드시거나 구워서 드시면 됩니다. 명태는 열량이 80칼로리에 불과하고 지방이 적어 다이어트 할 때 흔히 먹는 닭가슴살보다 열량이 낮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등푸른 생선은 퓨린 함량이 높아 통풍이 있으신 분들은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또한 신선도가 중요하므로 구입 후 빨리 조리하시기 바랍니다. 5번째, 퀴노아와 완두콩입니다. 슈퍼푸드로 주목받고 있는 햄프시드와 퀴노아 역시 뛰어난 단백질 섭취원인데 햄프시드에는 100g당 36g, 퀴노아에는 14g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퀴노아, 병아리콩, 완두콩 등은 PDCAAS 점수가 0.8점에 근접했고 완두콩 단백질의 PDCAAS 점수는 0.9점에 가까웠습니다. 이는 동물성 단백질의 버금가는 우수한 품질을 의미하는데요. 활용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퀴노아는 밥에 섞어서 드시거나 샐러드에 넣어 드세요. 완두콩은 삶아서 간식으로 드시거나 완두콩죽으로 만들어 드시면 소화가 잘 됩니다. 병아리콩은 후무스로 만들어 빵과 함께 드시거나 카레에 넣어 드세요. 경제성과 접근성을 고려한 대안도 제시해 드릴게요. 퀴노아가 비싸다면 국산 콩류나 두부로 대체하실 수 있고 완두콩 대신 일반 완두콩이나 강낭콩을 드셔도 됩니다. 올바른 실행을 위한 핵심 원칙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삼시세끼 균등 분배입니다. 50세 이상이라면 체내에서 단백질 합성을 촉진해 근감 소증을 극복하려면 단백질을 삼시세끼 비슷한 양으로 나눠 섭취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하루 60g이 필요하다면 매 끼니마다 20g씩 드시세요. 둘째, 다양성 확보입니다. 동물성, 식물성 단백질을 골고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가지 음식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오늘 소개한 5가지를 번갈아 드세요. 셋째, 소화 최적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 기능이 약해지므로 부드럽게 조리하고 충분히 씹어서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넷째, 운동과 병행입니다. 운동을 하지 않고 단백질 보충제만 먹으면 근육이 빠지는 것은 방지할 수 있어도 근육이 커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근력을 키우려면 운동과 병행해야 하는데요. 하루 일주일 단위 구체적 실행 계획을 제시해 드릴게요. 아침 오전 7시에서 9시에는 두부찌개나 된장찌개에 우유 1컵 약 20g 정도 드시면 좋고요. 점심 오후 12시에서 오후 2시 사이 생선구이와 견과류 한 줌, 약 25g을 드시면 좋습니다. 저녁 오후 6시에서 8시 사이에 퀴노아, 찹국밥과 요거트 약 15g. 이렇게 하시면 하루 60g을 무리 없이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일주일 단위로는 월요일은 두부, 화요일은 견과류, 수요일은 우유, 목요일은 생선, 금요일은 퀴노아, 토요일은 조합, 일요일도 조합 이런 식으로 계획해 보세요. 효과를 높이는 추가 팁 3가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비타민 D와 함께 드세요. 칼슘 급원식품인 우유 및 유제품의 섭취로 칼슘을 충분히 섭취하고 비타민 D 합성을 위해 가벼운 산책이나 일광욕을 즐기세요. 둘째,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세요. 단백질 대사에는 물이 필요합니다. 하루 8잔 이상 드시기 바랍니다. 셋째,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지키세요. 불규칙한 식사는 단백질 흡수율을 떨어뜨립니다. 흔한 실수와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는 것입니다. 한 번에 30g 이상 드시면 흡수율이 떨어지고 또한 염분이 많은 조리법은 피하시고 개인차를 고려해서 양을 조절하세요. 신장 질환이나 통풍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섭취량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5가지 단백질 음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루 권장량의 절반을 책임지는 식물성 단백질의 왕 두부와 콩류. 둘째, 작지만 강한 항산화 효과까지 겸비한 단백질 보고 견과류. 셋째, 완전 단백질로 근육 합성을 돕는 최고의 선택인 우유와 유제품. 넷째, 오메가3와 단백질을 동시에 공급하는 완벽한 조합 등푸른 생선. 다섯째, 미래의 영양학이 주목하는 슈퍼 단백질 퀴노아와 완두콩. 여러분, 변화는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30일만 꾸준히 실천하시면 계단 오르기가 한결 수월해지고 2달 후에는 몸에서 확실한 힘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 환자분이신 박 할머님은 오늘 소개한 방법대로 석 달간 실천하신 결과
지팡이 없이도 혼자 장보기를 다니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감소증은 예방할 수 있고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더 많은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오늘부터 단백질 챙겨 먹기 시작합니다라고 다짐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지가 다른 분들께도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꼭 가족, 지인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우리 모두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함께 실천해 나가면 더욱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근력 운동 없이도 집에서 할 수 있는 근육 강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건강한 하루 되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